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인스티튜트 프레지던트 닥터 에마누엘 파스라이 이마누엘 교수님, 그 다음에 아시아 인스티튜트 디렉터 닥터 라빈다 싱크.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요.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분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또 어떠한 식량이나 또 인류의 영향을 어떤 면에서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소개시켜드리는 닥터 라빈다 싱크께서 짧은 소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Please go ahead.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organizing such an important seminar on such an important topic. Farmers' issue in the world is very important these days, but it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protests going on in India. 그래서 지금 현 인도에서 큰 데모와 항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인도의 그 농민들, 그다음에 농부들의 그 생존의 위협과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큰 위험과 혼란에 처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토론하려고 모였습니다. So it was very important to discuss this issue in Korea because what happened in Korea is a very important lesson for India.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인도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과 전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문제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장점과 단점이 그것이 인도한테도 상당한 관심이 있고 인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ven this issue is getting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but so far Korea has not able to properly comprehend the importance of this agitation. One more time. Even though this issue is getting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but so far in Korean farming community is not able to proper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is seminar, this farmers' agitation. In Korea. In Korea. Yeah.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식량과 이 곡식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한다 해도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So we decided to organize this seminar to inform Korean people what is at stake here and why they should support the farmers in India. 즉 한국의 농민, 한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며 또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밝혀드릴 것입니다. I really hope this seminar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initiating a discussion about farming issue in the world.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게나마 좀 시작해서 토론을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의 농민과 그 농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파밍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그 자료가 될지 저희들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organizing this seminar on such an important day. Today is a very important day in India, a Martyrs' Day in India. 그래서 지금 인도, 그러니까 컨티넨탈 그 인도 쪽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모임의 장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아시아 인스티튜트 프레지던트 그 이마누엘 교수님께서 또 오늘의 이 자리의 모임과 또 목적과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특히 그런
환경이 심각한 위기 있어서 향후에 식량 이런 그런 농업, 식량 그 제공, 기타 분야에서는 인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은 이 다국적 그런 대기업은 이 농업, 농지, 토지를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수직으로 이 모든 음식 그런 제공하는 계통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빌 게이츠나 그 베이츠 그 재단이 가장 유명하지만은 일단은 그 수돗물 제공, 그 다음에는 농지 그 소유권 그 부동산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씨앗 그 관리하는 기업, GMO로 전 일회용으로 씨앗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실제로 나온 농지 이런 이 소유권을 일단 대기업이 갖고 있고 농민도 강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 한국 아까 신 박사님도 언급했지만은 한국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은 고도 성장하고 자유무역이나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이 무조건 쳤다고 무슨 한강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그 신화 같은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는 환경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 농산물의 한 80%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만약에 향후 틀림없이 향후 5년이나 10년에서는 식량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전망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자기 월급은 일단 월세보다는 집값보다도 이런 음식 먹는 이런 쌀이나 마늘 그런 무이나 그런 식량에 들어가는 식량이어서 저는 다만 그 자기의 그 월급 한 70%나 80%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100억 장자 그런 빌리너들 빌 게이츠나 바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일단은 우리의 인간의 환경에 100% 자기의 상품화시키고 민영화시키고 무조건 대기업에서 음식이나 이렇게 싸야 된다. 그런 그 경제 구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특히 이런 그 small farmer죠. 그 도치에 갖고 있는 농민들은 이런 대기업이 자기 땅이나 자기 수돗물이나를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런 정담시키는 무슨 monopoly 무슨 정담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실업자 되는 원래 자기 땅에서 농사했다가 이제 대기업 들어와서는 누구나 그런 경쟁할 수 없는 그 금융 갖고 있고는, 그래서 자기도 땅도 없고 생활도 할 수 없고 모든 그 자기의 우리 생활에 그 기반되는 음식물은 이런 해외에는 기업에서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동아시아, 한국이나 인도도 그렇지만은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음식이나 쌀이나 이런 농사는 원래는 매우 신선한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 경북군 근처에 그런 사직단이 있어요. 사직단은 원래는 그 왕이 이 땅, 토지하고 그 생태, 그 다음에는 건물 위에서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국 전통에서 핵심이고, 근데 전통 사상에서는 음식이나 농산물은 무슨 거래하는 상품 아니고 이런 먹고 하느님의 감사하면서 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이런 정식 나가는 그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이런 쌀이나 뭐 그런 옥수수이나 이런 거래하는 상품이 돼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생태 영향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농민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인도의 요즘은 이렇게 돈으로 이런 예를 들어 곡물을 사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외에는 어떤 좋은 적절한 시장이나 잡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러니까 음식이 푸드라는 것이 한때 우리나라 또 국제적으로도 그랬겠죠. 그거는 신성한 것이었고 sacred 한 거고 정말 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성스러운 인류의 음식과 식량이라는 것이 commodity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 팔고 그것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많은 민중들을 조종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굉장히 슬픈 세계에 저희들이 돌입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어로 그 락빈다 닥터 싱크 분 박사님께 제가 지금 여쭤보면서 또 저희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So number one question 첫 번째는 Why has farming become such a crisis in India?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농민과 농업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하나의 그 위기 상황이 됐습니까? So you could answer please. Thank you. Yes, you use the right word. Farming in India is a serious crisis. You know, thousands of farmers are killing themselves on every yearly basis. You know. 그 지금 뭐 1년마다 매년 뭐 1,000명 넘게 그 농민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Traditionally, farming was the main business, main occupation of Indian people, but not so far. Not. 그러니까 인도라는 국가가 이 농업, farming이 그 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닌 상황에 처했습니다. It'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raise a living through farming. 그러니까 farming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농업 하나만 갖고서는 생존을 유지하기에 힘든 사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Then here I would like to ask you the second question: Who is buying all the farmland and why? 그러니까 누가 그 농지를 다 구입을 했으며 왜 그런 행위가 지금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Number two question. To me? Yes. Okay. Who is buying all the farmland? Yes, plan is that Modi government has brought in new laws. So through these laws, government intend to introduce the contract farming through corporate farming. So plan is that they will bring new big companies to the farming sector. In India, they will slowly they will try to follow up the USA model through which big farms, so small farmers are forced to give up their land and corporates will take over. And they will use big machines, big fertilizer. So idea is to follow the USA model. But unfortunately, USA model has already failed in USA. So that's why farming is protesting.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누가 그것을 다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그 구조를 다 바꿔놓느냐. 지금 인도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인도의 대기업이나 그 기득권이나 그 자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자들이 그것을 사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미국의 농업 경제 구조를 모방한 그 시스템을 지금 수입을 해서 인도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작 농민이나 많은 이런 작은 농민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된 쪽으로 농지가 가꾸어 나가지는 그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큰 공장이 들어서고 기계화가 돼서 사람들의 인력과 이런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것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모델을 딴 그 농업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미 그것은 실패한 모델인데 지금 인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닥터 라크빈다 싱크 박사님께 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How are the farmers impacted? Their families? What does this mean for social stability?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정이 인도 그 소작 농민들과 그 인도의 전통적인 농업 종사하셨던 분들한테 어떠한 치명타가 지금 되고 있으며 또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의 그 가족 구조와 그 경제적인 그런 기반한테 어떠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인도 전체 사회에 어떠한 그 긴박한 그 위험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Okay, thank you.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I think these three laws will have a very serious economic and social impact on farmers' life. So far, farmers are the owner of the land. So they are kind of free entrepreneurs.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to do. They can seed any crops in their fields. They can sell anywhere. So they are complete in control. But once the cooperative farming is introduced, they will be told what to sow, how to sell, where. So they will have complete control. So from owners to workers, so it's a complete change.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소작 농민이나 이제까지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거기에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뭐 팥 농업을 하든 뭐 수수 농사를 하든 옥수수를 하든 보리를 하든 쌀을 하든 자기네 의지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이제 농업에 할 수 있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corporate farming, 즉 대기업이나 큰 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그 계획 농업을 지금 억지로 그것을 거의 이제 강제로 그 농업의 구조를 그렇게 바꿔 놨을 때는 그 소작 농민들은 그 대기업에서 이것을 키우고 이 작물을 갖다가 하고 요것을 하고 요거 어느 때 이걸 수확을 하고 요거를 어디다가 팔고 어느 값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작 농민들의 그 자유와 선택권이 압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에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Number 4 question. What are the ancient traditions of farming in India?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 농업 형태와 구조는 어떠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Traditionally, agriculture is a way of life. More than 80% people are engaged in agriculture one way or other. But now they are going to try to introduce corporates into the system. So we are fearing that it will upset everything, So far we produce food for the masses, not for profit. So once the corporates are introduced, they will produce the food for masses. So it will be sold to make money. So that will, and they don't care about the rural population, they care where they can make more money. So it's going to upside down the whole thing. So it's not easy going to work very nicely with Indian rural communities. 즉 지금 인도에서 이 농업 형태가 대기업 중심과 기득권 쪽에서 조작하고 조종하는 농업의 형태로 바뀌는 것은 이 농사라는 것이나 농업은 인도 전 국민과 또 전 인류에게 이것은 삶의 방식이었는데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고 전통이었고 거기서 예술도 나오고 전통과 문화적인 여러 그 측면에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고 언어와 이런 문화가 거기서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성스러웠던 음식 위주로 한 문화가 이제는 돈벌이가 되고 하나의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수단으로서 바뀜으로써
문화와 우리가 얘기하는 컬처 또는 전통이 무시되면서 또는 완전히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So number 5, the fifth question, 다섯 번째 질문은 How did Gandhi, 마하트마 간디, see farming and the role of the farmers? What has happened since then? Thank you. Very good question. Almost 70 years ago, when Gandhiji was fighting with the British, he could see the problem which will come if the corporate farming is introduced in the agriculture sector. So he could foresee the problem that time now. He told us that corporate farming is not sustainable. It can destroy rural community, our social life, our social stability. So he strongly opposed this corporate farming. And he also strongly favored a village-centered life. 벌써 70년 전에 참 우리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되었고 위대하신 그 마하트마 간디 수상께서 70년 전부터 벌써 이러한 것에 대한 예감을 갖고 계시고 선견지명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대기업 위주와 이런 corporate farming 이런 인간과 보통 로컬 레벨에 있는 보통 우리가 빌리지주의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회 구조에 엄청난 변화와 큰 타격이 올 것이며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서 있었을 때 벌써 그 서양 세력이 인도의 그 농업 형태를 갖다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완강한 저항을 하셨었고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은 인도의 사회 구조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큰 상처를 입고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예지를 하셨었습니다. Number 6 question. What do we need to do?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I think first we need to scrap these three laws. It's very important to scrap these laws. Otherwise, a lot of damage will be done to the India's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도입이 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농업 생태 구조 또는 이것을 이제 경제화시켜서 사람들이 같이 소작농민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그 성스러운 음식을 존중을 하고 음식에 대한 농업을 하는 형태가 아닌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덕트죠. 하나의 그 물품, 상품이 되고 음식의 상품화가 되는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을 최대한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ber 7 question. How is this tied to bigger issues globally?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에 지금 이 인도에 있는 이 그 농업과 관련된 이 크라이시스, 이 위기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I think India is not the only country where the corporates are trying to take over the agriculture sector. This is happening everywhere. So, one way or the other, we can connect with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So, this issue cannot be taken just on the basis of India only. This is happening almost everywhere. Because food is the only industry where it is growing in this kind of difficult times. So, corporates are trying to take over the most profitable business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전 국제적인 우리 이웃 사회와 이웃 국가와 모든 인종과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 지구의 이 국제적인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직면할 이런 문제를 지금 인도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이러한 위기는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인도네시아도, 캐나다도, 포르투갈이든 어떤 유럽의 어느 나라들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누구나 다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Okay, Professor Lakhinda Singh, more than 100 days have passed since farmers are protesting. Why this protest is refusing to fade away?
is refusing to fade away because it touches at the very core of the rural life in India. Because if these corporate laws are allowed to prevail, it will disrupt the very social lives of Indian farmers. So Indian farmers cannot afford to destroy their social fabric. So no matter what, farmers cannot accept these three laws.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rural family 또는 rural community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이제까지 인도라는 한 국가 자체의 그 사회 구조를 갖다가 말살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오염된 어떤 아파트나 도시나 메트로폴리탄에서 이주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삶 전체와 그 사람들이 자연과 친하게 자연과 근접해서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거의 강제적인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데모나 저항이 지금 끊기지 않고 있고 그 반발의 그 저항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ber two,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question, what is behind these laws? Why farmers so angry?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왜 그렇게 지금 분노에 차 있고 울분을 하고 어떠한 그 법안이 그 뒤에서 좀 숨어서 그걸 조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I think what's behind these laws, the corporates, they are trying to take farmers' land through proxy. You know, they're not openly saying it, but if you properly study these laws, you will see clearly these three laws have been properly designed to help the corporates to take over the agriculture sector. So that is why farmers are so angry. Farmers have not been consulted when these laws was made. Now, but farmers are protesting for more than 100 days. So government have failed to move and listen to the farmers' demand. So with each passing day, farmers are getting more and more angry.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그 아주 명확하게 이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있거나 이 사회 구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세력 뒤에는 당연히 대기업과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제적인 대기업이 그 뒤에서 그 모든 법안과 그런 그 논리와 그런 그 정치에 대한 러비가 있었겠고 당연히 그렇게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과 그런 그 파워 플레이요 그쪽에서 그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세력은 큰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목소리와 농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 토론의 장이나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법을 갖다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